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lecce 대 라치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S lecce는 전반기를 2연승으로 마감하면서 강등권으로 추락하지 않고 월드컵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우디네세, 아탈란타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강호들의 발목을 꽤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이었죠. 카운터 어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인데 올 시즌 29%의 골을 역습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상대에게 꽤 많은 공격 찬스를 준다는 단점이 있지만 15경기 17실점으로 실점 억제 능력이 아주 나쁘지는 않죠. 다만 1대1 대응에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 홈에서 아직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인테르전을 제외하면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없기는 하지만 라치오 특유의 빌드업 축구 방식도 꽤 부담스럽기는 할 것, 최근 성적이 좋기는 하지만 최전방의 성과가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적생인 시세이와 연건 콜롬보의 활약이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격 찬스가 많은 유형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에스에스 라치오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0대3으로 유벤투스에게 대패하면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시즌에 비해 성적을 상승시키면서 챔스권 순위를 지킨 것은 고평가를 해줄 만한데 특히 사리볼의 약점인 수비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상당히 크죠. 올 시즌 로마뉴리와 프로베델의 활약이 눈부시다. 프로베델은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라치오 특유의 빌드업 축구에 맞게 후방에서의 빌드업에도 기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뉴리는 드림클럽으로 돌아온 영향이 있는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필더 출신답게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라치오보다 실점이 적은 팀은 유벤투스가 유일한데 이 두 선수의 영입이 후방 제어의 안정감을 찾게 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올 시즌 임모빌레의 잦은 결장으로 인해 전방에서 고전하는 빈도가 꽤 있기는 했지만 임모빌레는 월드컵 휴식기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임모빌레가 없어도 안데르송을 제로톱으로 쓰는 전술이 성공적으로 통하는 등 가지고 있는 옵션 자체가 많은 편입니다. 빌드업 축구를 억제하기 위해 상대 팀들이 중원에서 압박을 크게 가하고 있지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온더볼과 피지컬을 앞세워 별 문제 없이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lecce의 수비 능력은 꽤 훌륭한 수준이나 최전방의 퀄리티에서 라치오가 앞서고 있는 데다 lecce가 웅크리고 역습을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의 중앙 장악이 매우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lecce의 실점 억제 능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라치오 입장에서도 다득점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치오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AS 로마 대 볼로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 로마는 전반기 3경기에서 2무 1패로 부진하면서 7위로 추락했습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 순위를 지키고 있는 6위 아탈란타와는 승점이 동률이라 희망을 잃은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력의 단점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쉽죠. 공격에서는 디발라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물론 올 시즌 디발라의 활약은 엄청나기는 하지만 이전 시즌 훌륭한 활약을 해주었던 에이브러엠의 결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디발라가 전개뿐만 아니라 득점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3선 라인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디발라를 3선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 로마가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는 없었죠. 대신 3선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 마지막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0대4로 대패한 우디네세와의 9월 4일 경기였습니다. 마티치는 무리뉴의 왕자라는 별명에 맞게 3선에서 최대한 수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스몰링이 주축인 3백의 안정감은 상당합니다. 볼로냐 FC는 전반기 마지막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꽤 까다로운 전력임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승리를 거둔 팀은 모두 중하위권 팀들이었고 상위권인 5위 인테르를 상대로는 1대6으로 대패하는 등 전력 차이를 메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철저하게 역습 중심으로 이어지는 공격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이용한 역습을 진행하고 전방의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르나우토비치가 침묵하게 되면 득점을 책임져줄 선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측면에서 활로를 찾아줄 바로우도 몸 상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역습 작전이 잘 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박스 안 수비가 중요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작고 20%의 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하고 있을 정도죠. 특히 원정에서 해당 증상이 매우 심해지는데 박스 안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비중이 74%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가 올 시즌 디발라의 공격을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전방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세트피스에서 5골을 기록하는 등 디발라의 정확한 킥력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 볼로냐가 무실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로마가 우세해 보입니다. 일단 수비적으로 단단한 삼선과 수비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볼로냐의 공격을 차단하기에 별 어려움은 없고 볼로냐의 박스 안 수비가 원정에서 꽤 흔들린다는 점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도 벨로티의 부상과 에이브러엠의 결정력 난조로 인해 공격에서 큰 힘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골이 많이 터지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몬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공격적인 전술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잘 나지 않아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패스 앤 무브 시스템은 팀의 이식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상위권 팀인 라치오를 상대로도 패스 네트워크가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15경기 18골의 성과는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죠. 그래도 홈에서 중하위권을 상대로는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려운 모습은 아니었는데 12 이하의 팀을 홈에서 상대했을 때는 매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소위 양악은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비치도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습. 결국 중원에서 몬차의 힘을 이겨낸다면 피오렌티나의 사이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월드컵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암라바트가 중앙을 장악하고 바라기 공격 시의 전진성을 보여주면서 몬차를 공략해내는 플랜을 가져올 것이 유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위권 팀인 라치오를 상대로도 공격 전개는 매끄럽게 이뤄지는 편이었고 중원 전력에서 1대1 대응 능력은 몬차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차는 몬차의 플랜은 중앙에서 개싸움을 만들고 공격은 측면으로 향하는 역습 방식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중앙 라인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들에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몬차도 중앙 집중형인 전력 덕에 평균적으로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원 전력이 강한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플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모습인데 올 시즌 12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승 7패로 전적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1승을 거둔 상대였던 유벤투스는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중원 전력이 안정된 팀을 상대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방의 카프라리와 모타도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몬차가 롱킥의 비중이 낮아 다이렉트한 공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방까지 공을 운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올 시즌 상위권을 상대로는 맥을 못 추고 있지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승점 3점을 잘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오렌티나의 공격진들이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곧잘 멀티골을 성공시키고 있어 다득점 페이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